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하락이 멈췄다 해서 탄력적인 반등을 시작했구나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봐야 될 점은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포커스로 해서 보면 될 거예요. 표면적인 반등의 이유는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짜잘짜잘한 뭐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와 또 그리고 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 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예상치와 뭐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지만 뭐 예상치에 적당히 부합을 하는 상태라서 이거를 가지고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단지 이제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어젯밤에 장 초반에 보시면 강하게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갭상승 출발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투기적인 이유에서 그냥 장 초반에 그냥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냥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해서 갭상승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갭상승 출발해서 쭉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분명히 이게 장중에 나왔을 거란 말이죠.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 등의 상승이라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장 막판은 결과적으로 이 상승폭을 물론 갭 상승한 걸 다 되돌리지는 않았는데 장중에 상승한 장중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젯밤 재밌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채 한도 증액 합의라면은 일단 호재긴 호재예요. 그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거든요. 당장 코앞에 붙은 불은 끈 셈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뭐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되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재밌었던 거는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 점이긴 했었고요. 금리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제 1.555가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대 양봉으로 그 자리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좀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그 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강력하게 올라버린 이상 어제 1.5를 돌파한 착 했다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상승 N자 목표치를 충족시키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속임수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타이밍이 참 독특하죠.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그런 게 뭐 불확실성이 좀 해결되니까 금리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시장은 재미있는 곳이구나. 이게 선반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해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런 점들, 장중에 금리가 크게 튀어올랐던 점들이 어젯밤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일시 제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1.55가 넘어선 이상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더욱더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1.55와 여기 이 밑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금리가 요 안에서 요동을 쳐도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넘었다라는 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금리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1.555라는 자리를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 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어떤 중요한 마디가 이런 건 어디에 있냐? 뭐 여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3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항은 뭐 여기, 그 다음 저항은 뭐 여기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 뭐 1.69, 1.75 이 정도 대에서 저항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미 1.55를 강하게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1.63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했고요. 어젯밤에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클리브랜드 연은총재 인플레는 금리 인상 조건에 충족됐으나 고용 기준은 아직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냥 뭐 참고만 하자고요. 이런 내용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제 중요한 거죠.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가 부채 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했다라는 거. 제가 알기로 12월 달까지인가 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중순까지가 이게 어떤 한도 협상의 저 데드라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12월까지로 좀 미뤄졌을 거예요.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거는 잠시 머릿속에서 잊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불확실성은 일단 해결됐다라는 점.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죠? 네, 나머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슈는요. 미국 주식시장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걸 닫아버렸네요. 하여튼 이걸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젯밤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S&P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중요한 그래도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대략적으로 이 자리거든요. 뭐 물론 여기에 저항이 아닌 자리가 없어요. 다 저항이에요. 다 저항인데 굳이 이 자리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 갭 하락을 했던 그 자리, 여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나마 이 근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니까 여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저항이긴 다 저항입니다. 저항은 되게 많아요. 저항은 많은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에서 밀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솔직히 한 번쯤 무리하고 올라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 어젯밤에 보시면 터치 안 했죠. 터치 안 했으니까 이거 일단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아직 힘이 모자라서 어젯밤은 힘이 모자라서 여기 터치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터치할 수도 있겠지라는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힘이 모자라서 여기를 터치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힘이 없어서 터치를 못한 것이라면은 다음번에 하락할 때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런 점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인지 2번인지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어쨌든 요 부근에 뭐 저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겠어요. 이제 오늘 밤에 이 자리를 아마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어쨌든 지금 일단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일단 잡은 거예요. 분명히 오늘 밤에도 어떤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은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으면 상승 시도를 하긴 할 건데 이 자리 이쪽 어제 고점 부분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 부분 저항을 이쪽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쪽 부분 잘 봐서 이거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밀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시 밀리는 냄새 나면 숏배팅 해야 되겠죠. 여기서 위쪽으로 이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면 또 다시 그냥 기다려 봐야 되겠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근에 오면은 뭐 일부 분할 매수, 숏을 일부 분할 매수하는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어제 저항은 확인했지만 이 저항을 확인한 게 튼튼한 저항인지 이게 속임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이걸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부근에 있는 저항을 오늘 밤에 확인해서 그 양상을 잘 보자는 거죠. 얘가 어떻게 저항을 확인하나. 그래서 확실히 좀 저항이 느껴진다. 그러면 한번 또 숏배팅 해보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제 제가 뭐 여기 정도 저항 말씀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당장 여기는 이 음봉도 극복을 못했어요. 나스닥은 확실히 약합니다. 그죠? 나스닥은 뭐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어제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밀리면은 이제 숏배팅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안 밀리고 더 올라가려 그런다 그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여기서 또 올라가면 아마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정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무튼 좀 잘 봐야 되는 자리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다시 한번 이 자리 어디까지 내려오는 올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여기 지지선을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싸움이 좀 많이 좀 크게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은 이 자리겠죠. 이 자리에 튼튼한 지지력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자리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 일단 어젯밤에 어느 정도 저항은 확인했네 라는 정도로 일단은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저항을 확인한 걸 기초로 해서 오늘 밤에 뭘 하실지는 이제 아직 베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좀 신경 써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를 살펴봤고, 어쨌든 근데 변동성 지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 지수 베팅하실 분들도 이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분할 매수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좀 뭐 양봉이 좀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조금 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어요.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은 지금 마우스로 대충 그리니까 잘 안 꽂았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베팅해 볼 만한 가치도 있긴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내려오는 추세인 거고, 단기적으로 일단 내려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이 어떤 지지력을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나 반등 시도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관점에서 보나 단순히 뭐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를 봐서도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반등은 일단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 정도를 살펴봤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인 거죠. 달러는 어젯밤에 그냥 이제 뭐 적당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아마 장중에 주식시장이 그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달러가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어디 전고점, 뭐 직전 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아무튼 드릴 말씀 없고 넘어갈 모양인가 보다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꺾인다?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슈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장은 이제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논팜 페이롤스라고 그 고용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할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냐, 뭐 인플레이션 우려냐 이런 거를 아마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지난번에는 잠깐만요. 여기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쇼크가 나오긴 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 23만이 나왔습니다. 23만이면 상당히 쇼크거든요. 근데 사실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잘 안 해줬어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잘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보고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뭐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연속성이 있게 꾸준히 안 좋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쯤에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지난번에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공식적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이번에 좋게 나오면 뭐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러면 별 문제 없겠죠. 아니면 이게 갑자기 너무 좋게 나오거나, 이것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또 어쨌든 그죠,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시킬 거고,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서프라이즈나 너무 쇼크는 지금 상황에서 안 좋다라는 거. 이게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9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주식시장을 보자면은 일단은 뭐 반등 시도 하겠죠. 반등 시도 하긴 할 건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그리는 그림에서 보면 뭐 일단 하락은자로 진행 중이고, 여기 있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단기 하락 추세, 요걸 극복하느냐 마느냐, 요걸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 극복하고 안 하느냐, 이거를 극복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냐 하면은, 일단은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려면은 최소 여긴 넘어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만들어 놓은 요 음봉 때는 최소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어젯밤에 글에다 써놨나 하여튼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잘 나지 않는데 분명히 써놨어요. 미국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당장 눈에 띄는 일봉상의 중요한 자리는 390 정도 자리가 됩니다. 390 정도 자리를 넘어가야, 이걸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390을 못 넘어가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반등의 뭐 가능성을 400 부근으로 400이나 뭐 407 정도까지 최대한 일단 열어는 놓고 보는데, 근데 아무튼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놓는 거고,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맥시멈 가능성을 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숏은 또 없는 거예요. 그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제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될 거고, 아무튼 반등이라고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거는 한 400이나 407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아무튼 오늘 잘 봐야 됩니다. 400 부근으로는 터무니없게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400이 터무니없는 값일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400으로 가려면 일단 390부터 넘어야 돼요. 당장은요. 뭐 조금 뭐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뭐 392 정도도 봐줄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아무튼 390으로 잡아 드릴게요.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가였고 10월 5일날의 시가였고 10월 6일날의 시가였기 때문에 세력들은 39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90을 일단 당장 넘어가지 못하면요, 이거는 박스권으로 그냥 옆으로 비리비리 횡보하다가 또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390을 일단 넘느냐 못 넘느냐 잘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390도 못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아래쪽으로 쭉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뭐 특별한 반등 없이 그냥 하락 N자가 계속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일단 하락 N자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또 다른 요런 뭐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390도 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다가 그냥 쭉 빠진다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의 연속인 것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지속된 요 단기 하락 추세가 더 그냥 지속된 거구나, 잠깐 쉰 거구나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진행된 이 파동이 어디까지 지속되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그냥 쉬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계속 지속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기서 뭐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게 끝나버리고 뭐 다른 어떤 요런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솔직히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좀 그래 보인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좀 대응이 좀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다 390 못 넘고 그냥 죽는다라는 가정도 일단 열어놓으시고, 390 못 넘는다를 390 못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390대에서는 뭐 못 넘는다는 생각이 확실하시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좀 숏을 좀 매집해 볼 뭐 가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씩은 그래도 사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횡보하고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반등할 때 여기가 일단 당장 큰 어떤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밀리면은 400은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400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횡보하다 밀려버리면 다음엔 390대가 큰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자리, 만약 390 못 넘는다, 390 하루 이틀 테스트했는데 못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숏을 매집할 가치가 조금 생기긴 생길 거예요. 이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횡보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자금 집행에, 반등 계획에 조금 변화를 좀 주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몰라요. 지금 뭐 저는 390 넘는다 못 넘는다 그 아직 모르니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될 겁니다. 390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이런 음봉을 여기서 몇 개 더 만들어내야 못 넘어가는 거지. 내일 여기서 또 이렇게 음봉 만들어 놓고 만약 내일 또 양봉 나온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되긴 되겠죠. 내일도 390 못 넘어가고 내일도 음봉이고 이러면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전략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제가 이제 390, 코스피에선 390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만 바꾸면은 같아지요. 결국 같아집니다. 코스닥 150은 그 현물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음봉, 이건 최소한 극복을 해야지 뭐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10월 6일날 나온 이런 장대 음봉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0월 6일날 나온 이 장대 음봉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고민 좀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정도 좀 충분히 좀 한 2거래일 정도 보셨다가 여기 이날의 시가가 얼마에 1422 정도 되죠. 대충 1425 정도 잡으시고 1425란 자리를 2, 3거래일 동안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반등도 없이 그냥 옆으로 좀 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은 계속 지속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도 뭐 제가 예전에 뭐 최대로 뭐 한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런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조금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긴 했지만 뭐 그거 인식을 했다라고 해서 당장 밀린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밤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어쩌면 우리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서 저항을 촘촘히 세팅해 놨는데 그런 전략에 좀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요.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게 한국의 반등에 그다지 일단 도움이 잘 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풋옵션 매도해서 쭉 끌고 오고 있죠. 지금 세력들이 옵션 매도하면서 쭉 끌고 오고 있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주인데 옵션 만기주에 혹시 콜옵션을 살려줄 수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어젯밤 미국이 반등했다라고 해서 갭상승 출발해버리면 또 그저 모양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요. 단기 납법과대로 해서 일단 어제 콜 대박을 한번 주긴 줬는데 한 100% 넘게 해서 시세를 한번 주긴 줬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해버리면 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또 음봉이 나오고 어떤 그 지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61선과 21선 요 부근에 모여 있는데 이 부근에서 또다시 지지력을 보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흐름들이 좀 어쨌든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죠.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394일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 됐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뭐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등의 목표치는 좀 제한이 되긴 되겠죠. 위쪽으로 저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략 73,000원도 저항이고 뭐 어디도 저항이고 전부 다 저항이다 보니까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까지는 어쨌든 좀 구경하자. 선물 390 싸움 구경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150 기준으로는 여기 뭐 1425 뭐 대략적으로 요 자리 싸움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도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는 생각은 일단 좀 넣어놔야 될 것 같다. 전략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잘 가고 있네요.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죽이면서 가는 거 너무나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보통 상승하면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해가지고 변동성을 동반을 하는데 변동성도 주지 않고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큰 거 한 방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큰 거 한 방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힘을 너무나 잘 아껴 쓰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본질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 가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뭐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뭐 그래서 환율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환율도 우리 편이고 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우리 편이고 이렇다는 걸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대폭등을 주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힘 빼고 올라가다 힘 빼고 올라가다 힘 빼고 있죠. 얘도 마라톤에 얘도 보니까 목표치가 큰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